전 예상치 못한 만남과 깊은 깨달음. 하버드 강연 이후 저에게는 전 세계 각지에서 한류 관련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온 요청이었습니다. 두바이의 한 문화센터에서 중동 지역의 한류 현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바이 시내 곳곳에 한국 문화센터와 K-팝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현지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는 UAE 출신의 22세 여대생 파티마였습니다. 파티마 씨, 중동에서도 K-팝이 인기가 많은가요? 네, 정말 많아요. 특히 저희 또래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정말 핫해요. 제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어요. 중동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많이 다를 텐데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요?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저희 문화와 맞아떨어져요. 파티마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단순히 새롭고 신기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인은 레바논 출신의 K-팝 댄스 강사 하산이었습니다. 하산 씨는 어떻게 K-팝 댄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강습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두바이에서 3곳의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강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정말 다양해요. 한국인, 아랍인, 인도인, 필리핀인, 정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와요. 나이도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고요. 하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류가 인종과 종교, 나이를 초월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만남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두바이의 한 고급 호텔에서 우연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왕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류 문화를 취재하는 유튜버입니다. 아, 한국 문화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도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문화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나라도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왕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일머니로 유명한 중동의 왕족까지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두바이 취재를 마치고 다음으로 간 곳은 케냐 나이로비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한류 현상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나이로비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지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고 길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케냐의 대학생 아키놈과의 인터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키놈 씨, 아프리카에서도 한류가 인기가 있나요? 네, 정말 대단해요. 저희 대학교에는 한국어과가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한국의 발전 스토리가 저희에게 큰 희망을 줘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도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죠. 저희 아프리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요. 아키놈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희망과 꿈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은 나이로비의 한 빈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빈민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10살 소년 카마우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카마우야, 너는 뭘 하며 놀아? 저는 BTS 춤을 연습해요. BTS를 알아? 네, 저희 동네에서는 모두 BTS를 좋아해요. 형들이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카마우는 정말로 BTS의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빈민가에서
맨발로 춤을 추는 카마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카마우야, 왜 BTS를 좋아해? BTS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느껴져요. 카마우의 순수한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 깊은 감동과 새로운 다짐. 아프리카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강남구의 SM 엔터테인먼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면서도 K-팝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와 이집트에서 온 파리다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브라질에서 왔어요. 당신은요? 저는 이집트에서 왔어요.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두 사람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지난 2년간의 취재 경험을 정리한 특별 다큐멘터리 한류, 세계를 하나로 잇다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문화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178개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9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류 팬들의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 상품 구매, 한국 여행, 한국어 학습 등에 쓰는 돈이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소국가 한 나라의 GDP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를 편집할 때였습니다. 프랑스의 마리가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게 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좋은 음악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인도의 라비가 보낸 메시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K-팝을 통해 만난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 교류도 해요. 한국 문화가 저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저희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가족 같아요. 나이지리아의 치부케가 보낸 메시지는 저를 울렸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꿈을 키우게 됐어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국제개발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편집하면서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후 저는 먼저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은 50개국 이상의 언어로 달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중 하나는 러시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한류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정말 아름다워요. 또 다른 댓글은 아르헨티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 딸이 K-팝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왜 그런지 알겠어요. 한국 문화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제가 지난 2년간 해온 일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저에게 또 다른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 다양성과 한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열린 강연에는 70개국에서 온 문화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류가 어떻게 전 세계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발표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아프리카 대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류 현상이 서구 문화의 일방적 전파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류는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입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나가면서 동시에 각 지역의 문화와 융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K-팝과 전통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고 남미에서는 K-팝 댄스의 라틴 리듬이 접목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에 강연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유네스코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구와 취재 활동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를 단순한 상업적 현상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본 시각이 매우 인상 깊어요.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류가 단순히 한국의 문화 수출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 아들아.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류가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류와 문화 교류에 대한 취재를 이어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아름다움과 소통의 힘을 전달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문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 큰 꿈과 진심을 담은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류와 문화 교류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